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알입니다. 오늘 아침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 재판 선고가 진행된 이후에 녹화했던 부분을 오늘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참하나 참 지적이고 의연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조민 양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조민으로 살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본인과 가족들에 둘러싸인 여러 논란에 대해서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회자가 아버지의 선고일이었는데 재판장 가기 전에 아버지가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조민 씨는 아버지가 A4 용지에 빼곡하게 뭔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놨다. 조국 전 장관이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다 취소해야 한다. 공과금, 세금 몇 월에 내고 이런 것들 대문에 쌓아놓은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본인에게 넣어달라라고 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행여나 법정 구속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창장이 대체 뭐라고 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방송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슬퍼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까지 구속되면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에 어제 밤잠을 한숨도 못 잤다. 검찰,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근조근하고 차분하게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뼈를 때리는 말이죠. 또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다 라며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주변 의사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에만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병원 그만두고 무료 봉사만 계속하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세브란스 피부과에 찾아가 저를 뽑아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배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때는 가짜뉴스로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말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저에게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는데,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은 정치해라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해낼 것 같다라는 강한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역시 조국 전 장관의 딸답다. 이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고 나면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명예가 회복되고 비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얼굴을 드러낸 것도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적폐들은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 시켜놓은 것에 재미가 들려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대장동부터 시작을 해서 성남FC, 쌍방울 등등 뭐 연결시킬 만한 아주 작은 개연성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기레기들에게 흘리면서 계속해서 악마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이에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 모두 발언 마무리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작심을 하고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검은 카르텔들을 향해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2019년 1월 17일에 온갖 언론사의 여러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를 제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언론사라고 하긴 그렇고 모든 언론사가 다 그날 성남 지원에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취재를 했습니다. 그날이 유동규, 이성문, 정민용 등이 증인신문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요. 아마 그날도 뭐 제가 보기에는 수백 분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법정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쓰신 기사들을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7시 50분께 또는 58분도 있고 뭐 47분도 있고 여러 가 있습니다. 하여튼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김성태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의 이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장동 시리즈물, 또 뭐 성남 FC 시리즈물 이런 거에서 신작을 내놨는데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정부 그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침소봉대, 거두절미 이게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윤리 강령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찾아서 또 취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저는 보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쪽에 그 말 같지 않은 온갖 소설들은 단독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 측 또는 검찰발의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좀 사무를 봐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김성태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 이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킵니까? 최소한 그런 걸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 말고도 참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도 분명히 온갖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조금만 더 신경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그러십시오. 미리 준비한 거 아닌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신작 소설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설 쓰기에 기본이 있습니다.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을 잘못 설정했고, 사건을 잘못 꿰 맞췄고, 배경 지식을 몰랐는지, 일부러 왜곡했는지, 검찰의 김성태 대북 송금 로비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소설은 기본적인 인물, 사건, 배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소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픽션이다.